감염 치료 병상이 모두 차 치료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다음 주부터 8명으로 축소됩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을 돕기 위한 법안 마련이 무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매년 12월 5일을 아리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나눔 현장을 찾아가는 기획보도. 오늘은 10년 가까이 작은 학교들을 위해 도색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양양 키다리 아저씨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결국 강원도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차버렸습니다. 당장 주말과 휴일이 걱정입니다. 중환자가 발생하면 수도권 등지로 이송해야 하는데 수도권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사흘 동안 발생한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5명, 하루 평균 115명입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하루 80명에서 100명 사이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 변화로 6일부터 사적 모임을 8명으로 줄이면서 확산세가 누그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감염 환자 증가세를 강원도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오늘로써 강원도에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대 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강릉 아산병원에 설치된 36개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찼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환자 5명을 받을 정도로 여력이 있었는데 이젠 강원도 환자를 다른 시도로 이송해야 할 판입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입니다. 강원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역으로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신속한 이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강원도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 6개 중환자 병상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는 13일은 돼야 합니다. 열흘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입원한 환자가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나가시는데 비어야지만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통상 그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는 한 달 이상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원도의 다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가 역대 최대인 8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8조 1,177억 원이 강원도 사업비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정부안에는 누락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춘천 강소연구 개발특구, 접경지역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건립,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 등이 새롭게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늘까지 획정해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고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년 2월 18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지역구도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입히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추진하는 기금 조성과 운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에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의 지방세를 부과해 주민 피해 회복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안을 부결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시멘트 업체가 약속한 기금 조성과 운영을 1년간 살펴본 뒤 결과에 따라 재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시멘트세 입법이 무산되자 피해 지역 주민을 포함한
입법을 촉구하던 단체 등에서는 유감을 표하며 입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지금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것을 외면하고 시멘트 업계를 대변한 민의에 반하는 결정이다. 2월 임시국회라도 이걸 법안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고요.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선거 공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시멘트세 입법에 줄곧 반대하던 시멘트 업계에서는 올 초 강원 지역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의원 등과 협약을 맺고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약속해왔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기금 출연과 적절한 활용 등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업계는 연내에 기금관리위원회 조성을 마무리하고서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원하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시적기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시멘트 업계가 연간 250억 원 안팎의 기금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납득할 만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선군이 매년 12월 5일을 정선군 아리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세계화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인데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정선 아리랑은 국내 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정선군이 당시 등재일을 정선군 아리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아리랑의 날 선포에 맞춰 이곳 아리랑 센터를 비롯한 정선군 곳곳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는 정선 아리랑을 주제로 한 농악과 판소리 등 공연 20여 개가 펼쳐집니다. 정선군은 앞으로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2년 동안 아리랑제 행사를 개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행사 계획을 짜서 좀 큰 행사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조금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시도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연도 중요하지만 뿌리를 제대로 찾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선 아리랑은 고려시대로 기원이 알려져 있지만 근거 자료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지난 2016년 아리랑 수도 선포식에 이어 올해는 정선군 아리랑의 날 선포식으로 바뀌어 행사가 반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선 아리랑이 세계 속의 아리랑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선 아리랑의 시원서를 비롯해서 1950년대 또 1960년대, 70년대의 역사 정립과 또 정교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어울리는 콘텐츠 개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전래의 전통적인 방식의 현대적인 편곡이라든가 이 시대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적인 미감을 담아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대중 속으로 더 다가가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정선군 아리랑의 날 선포에 맞춰 정선 아리랑이 세계인에게 주목받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우리 이웃의 따뜻한 나눔 현장에 찾아가 나눔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도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양양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양양에서 도색업체를 운영하는 김재식 씨. 학교 외관을 꾸미는 건 꿈도 못 꾸는 작은 학교들을 찾아가 지난 2013년부터 학교 도색 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교인 양양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사정은 좀 낮지만 페인트 등 재료비를 사기엔 학교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김재식 씨가 모교 후배들을 위해 거액의 사비를 보태 직접 페인트 롤러를 들었습니다. 크레인을 타고 4층 높이의 학교 외벽을 색칠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봤습니다. 20분가량 겨우 귀퉁이 한쪽을 칠했는데 벌써 어깨가 아픕니다. 크레인 위에서 진행되는 작업 시간 내내 너무 긴장한 탓인지 몸이 점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재식 씨는 생업을 잠시 뒤로 밀어둔 채 이 같은 봉사를 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좀 더 밝은 환경이 주어지면 좀 더 나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이렇다 보니 양양에서 김재식 씨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립니다. 지금까지 무려 80개 학교가 아저씨의 손을 거쳐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전교생이 3명뿐이었던 양양 오색분교는 지난 겨울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새로 단장한 뒤 2명의 전학생을 맞이했습니다.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도 생겼습니다. 오색분교는 아직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뭔가 그랬는데 이제 딱 오니까 칠해져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방학 때 한번 와봤는데 좋아가지고 오게 됐는데 지금도 좋아요. 학교 담장을 꾸며주던 키다리 아저씨를 떠올리며 아이들은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만화가 그 만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화를 새로운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작은 학교들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 아저씨는 더 마음이 간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교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이런 아저씨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작은 학교와 마을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살짝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폐교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벽 칠하고 저쪽에도 좀 칠한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더 활기차게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저씨는 2년 전 고성 지역 산불로 집을 잃은 한 아이가 자신이 학교 복도에 그려준 스마일 마크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좀 위로가 될까 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마일 캐릭터라든가 색상들을 입혀줬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참 가슴이 많이 뭉클해졌죠. UMB, 아저씨가 학교에 새긴 색동문구처럼 지역사회가 더 환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